000660 한번 갑시다. 000660 000660 그렇게 해서 어제 야간 교육할 때 SK 하이닉스 하나생명은 야간 교육 안 했죠. SK 하이닉스, HMM 그리고 현대바이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제 하나생명 우리기술 투자를 넣어드렸는데 하이닉스 뭐 솔직히 오늘만 같아라 꼬리가 좀 달리긴 했지만 오늘만 같아라 2.63% 종가 기준으로 눌림목이 좀 나와서 그렇지 장중 기준에서는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뭐 8.76이에요. 18일 이후에 그러니까 이틀 만에 8.76%가 올라온 거예요. 이틀 만에. 그리고 장중 고점으로 따지면 10%대 훌쩍 넘어간 거죠. 그 정도로 시가총액 2위가 탄력적인 흐름이 나오는 장세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안 좋은 장세라고 할겠어? 그거부터 쭉 봅시다. 먼저 종목군들별로 복귀 교육도 할 텐데 월봉 기준에서 이걸 어떻게 시장의 조정이라고 그래? 이걸 어떻게? 자, 000660 맞아. 쭉 넣어주시고 이걸 어떻게 시장의 조정이라고 그래요? 이걸 어떻게 시장의 조정이라고? S&P 500 지수, 나스닥 이걸 어떻게 시장의 조정이라고 그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걸 어떻게 시장의 조정이라고 그러냐고. 일본 니케이 지수 이걸 어떻게 시장의 조정? 일본 니케이 지수는 30년 만에 고점 돌파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89년도 12월 최고점 대비해서 계속 개전을 해왔던 일본 같은 경우 또 독일의 닥스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 거기에 대만 가권지수 대만은 왜 봅니까? IT 위주의 대만 어마어마하죠 대만도. 그러니까 국내 증시가 지금 조종이에요. 아유 진짜 고집말쟁이들 이게 조종입니까? 고집말쟁이들 이게 조종이에요. 이게 조종이야. 이게 어떻게 조종이야? 고집말쟁이들.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방송 원고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런 기준이 될 수 있겠죠. 방송 원고에서 우리가 슬라이드쇼 설정 이렇게 해서 한번 보시면 요 기준에서 이렇게 보여드린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 등락률인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시장 대비 방어했고 현대차 시장 대비 방어했죠. 기아차는요. 아이고 많이 밀렸네 2%. 근데 그 기준은 현대차와 현대차 그룹주가 1월 4일, 1월 8일 폭등 나올 때 기아차가 제한적이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 제한적인 흐름이 1월 18일 이후에 폭발적으로 터져버렸죠. 그러고 나서 이제 조정이기 때문에 그 시차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의 시차 범위 그 부분인 거고. 화학주의 LG화학이 시가총액 3위 LG화학이 오늘 좀 많이 미끄러졌어요. 장중에 뭐 4% 가까이 4% 수준의 조정. 그렇다 손 치더라도 우리 평균 단가 가장 높게 잡힌 평균 단가가 97,000원 정도 97만 원 정도. 어찌됐건 다 좋아요. 결론적으로 이 흐름하고 고점 대비해서 이 흐름하고 고점 대비 이 흐름하고 지금 20% 이상 하락 그 기준을 제가 말씀드릴 때 와 어지간해서 나오지 않는 조정이다라고 했는데 그 어지간해서 나오지 않는 조정 중에서도 예를 들면은 주도주의 역할을 가지고 간 쪽 예를 들면 기아차 주도주의 역할을 갖고 왔어요. 근데 삼성물산은 주도주의 역할은 사실 아니었죠. 그리고 모비스가 주도주의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그룹주를 우린 주도주의 역할로 보니까. 그 다음에 SK도 사실은 주도주의 역할로 해석을 하지는 않습니다. 시장에서. 윤정두가. 그 다음에 셀트리온이 주도주의 역할로 시장 지수를 견인했나요? 그렇진 않죠. 그럼 결국은 이제 자동차 기준이 7년 만에 고점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추가적인 사상 최대치 수준의 이제 고점 랠리 뭐 이런 기준이 형성이 됐는데 뭐 사실상 돌려놔서 그렇지 LG전자도 이제 20% 수준의 조정. 그럼 특징이 뭐예요? 기아차, 현대모비스, LG전자의 특징은 현대모비스 시가총액 10위 했을 때 1월 8일 날 시가총액 10위였거든요. 그때 장중 상한가. LG전자 12월 23일 날 상한가. 12월 20일까지 9만 원대 초반. 9만 원대 초반. 지금 뭐 17만 원까지 기준에 또 19만 원대까지의 기준에 그러니까 100% 이상의 랠리 이후에 눌림폭의 20% 수준 그것이 나오면서 하방 형성을 잡아주고 되돌리는 흐름이 나온 거고요. 그리고 그 앞전으로 따지면은 LG화학이 지난해 8, 9, 10월 달 시장 눌림 때 물적 분할
또 배터리 자동차 리콜 사태에 배터리 관련된 2차 전지 관련된 내용 그런 부분에서 25%까지 밀렸어요. 말도 안 되게. 근데 그때 역시 LG화학도 단기 폭등 랠리가 나온 이유예요. 결론적으로 주도력을 가져가다가 20% 수준의 조정, 현대차도 20% 수준의 조정이 나왔죠. 나오고 이제 가격 반발력에 그러한 종목은 주도력을 가져가다가 실적을 뒷받침해서 주도력을 가져가다가 눌렸을 경우에는 시장을 견인했던 역할 부분에서 시장이 초전박살 나지 않는 한 20% 이상의 조정이 나오는 케이스 자체가 드물다. 그래서 내 매수평균 단가 대비 10% 수준의 조정이 나오는 케이스가 드물다. 만약에 내 매수평균 단가 대비 10% 이상의 조정이 나온다면은 심사숙고해야 된다. 시장이 밀렸는지, 또 시장이 밀려서 동반적으로 밀린 건지, 아니면 자체적인 문제가 있는 건지, 내 평균 단가 대비해서 어느 정도 움직였는지, 전체 고점 대비해서의 그 조정폭이 실질 매매가 어디서 이루어질 수 있었는지 이런 걸 놓고 보셔야 돼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주도력 자동차 업종의 기준과 시가총액 3위의 LG화학과 또 LG전자의 20% 조정에서의 가격 반발력. 그러니까 20% 조정은 가격 조정은 다 받은 거고 기간 조정 받은 거고 그러고 나서 이제 먼저 돌린 게 LG전자 그리고 자동차주 1월 4일 1월 8일 폭등 이후에 자동차주 1월 18일 기준에서 폭등 그 다음에 이제 기아차 고점 찍고 이번에 이제 미끄러진 폭 시간 텀이 얼마요? 보름 정도 시간 텀이 나왔죠. 어찌됐건 기아차의 현대차, 모비스 이런 쪽의 하방력성 대비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조금 더 길어진 흐름이 됩니다. 일단 요 정도 수준이면 바닥 인식을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 뭐 삼성물산과 SK는 모르겠어요. 셀트리온도 모르겠습니다. 바닥 인식 잡고 돌릴지에 대해서는 뭐 우리 종목도 아니고 우리가 주도주로서 설정하지 않으니까 왜 실적이 뭐 저평가 상태 기준으로 해석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니까 어찌됐건 그렇게 돼 있죠. 거기에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20% 수준이 아니라 여기는 시가총액 1, 2위죠. 그렇게 되면서 삼성전자는 하루 9% 오른 날 빼고 나면은 9만 원 이상의 흐름이 그날 포함 사거래일. 그래서 그 9% 하루 등락 범위 빼고 나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10% 미만의 조정. 그리고 하이닉스 기준에 15% 수준의 조정에서 이틀 만에 10% 이상의 강세를 띄었던 거죠. 이틀 만에. 그러니 여기에 없는 예를 들면 삼성전기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의 흐름이 충분하게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최고점 대비해서 이제 10%대에 10% 초반에 조정이 나온 상태고 또 매수평균 단가 대비해서 아직은 10% 수준까지 조정은 일단 아니시고 아까 낮에 이제 그 10% 수준의 조정이신 분이 계셨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22만 3천 원이 사상 최대치 고점인데 22만 원, 21만 8천 원 뭐 이 정도 편입하신 기준이 될 거예요. 어찌됐건 20% 수장의 가격 조정이 대부분 나와 있고 기간 조정을 한 달 보름 이상 거쳤기 때문에 이제는 뭐 흐름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아니 지금 미국장이 빠져요. 선물이 박살났어요. 미국장 나스닥이 1.43 빠지고요. S&P 500 지수가 0.87이 빠지는데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0.90 빠졌잖아. 니케이 지수가 0.46 강세로 마감됐는데 우리나라는 최근에 오른 것도 없이 0.9% 빠졌잖아요. 선반영이 일부 돼 있다는 거고 저게 어마어마한 악재 요인이고 조정이 크게 나와야 될 것 같으면 독일의 닥스라든가 영국의 FTSE, 프랑스 까크, 유로스탁 50 이런 데가 다 지금 1% 이상 폭락이 나와야 되는데 닥스 0.73, 영국 FTSE 0.74, 프랑스 까크 0.57, 유로스탁 50 0.86 약보합권에 놓여져 있다는 거죠. 그게 변동이에요 그게? 제한적이죠. 선반영돼 있다. 걱정하지 말자. 아니 시장이 45% 올라오고 또 시장이 주도주가 얘가 70%, 얘가 75%, 얘가 70% 이런 폭등 랠리 이후에 고점 대비 눌린 폭이 요 정도 눌려 있는데 이게 버겁다? 아니 현대차가 우리가 15만 원부터 들어갔고 10월 20일 날 정확히 16만 원이 이탈됐던 현대차가 30만 원 수준까지 80%뭐 이렇게 올라왔던 현대차가 고점 대비 20% 눌린 이후에 하방 잡고 있는 이 상황인데 뭐가 버거워요? 우리 거만 보면 되죠. 기아차 마찬가지로. 기아차
5만 원대에서부터 교육 들어가고 10만 원을 넘긴 10만 2천 원까지 찍고 더블한 이후에 더블해서 고점 대비 21%. 아니 나는 산 적도 없고 고점에서 밀려 내려왔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기준에 그런 욕심, 그런 마인드는 버리셔야 돼요. 아니 먼저 번 들어온 사람들이야, 뭐 먼저 번 산 사람들이야, 뭐 수익도 나고 뭐지. 그 왜 남하고 비교를 해요? 여러분들 스스로의 기준 잡으시면 되죠. 여러분들이 잡으신 단가 대비 시장이 거기서부터 무조건 날아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살 때, 하이닉스 사실 때, LG화학 살 때 5%, 10% 수익 내려 사셨나? 최소 20%, 30%, 40% 추세 강화를 보고 사셨잖아요. 근데 평균 단가 대비해서 저 고점 대비 하락률이 평균 단가 대비해서 하락률 아니잖아요. 근데 결국은 주변에서 얘기하는 건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시가총액 코스닥이 1인데 26% 밀려, 셀트리온 제약 42% 밀려, 우리가 11월 25일 날 들어가서 셀트리온 제약 장중 상한가도 수익 내고, 셀트리온 당일날 24%도 수익 내고, 11월 27일부터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11만 원대부터 들어가서 17만 원대 수익 내고, 또 차익 실현하고, 또 편입해서 또 수익 내고, 마지막에 셀트리온 들어가서 수익은 거의 못 내고 35만 5천 원에 그냥 똔똔해서 정리하고 나왔죠. 응? 근데 낙폭을 보니 셀트리온 제약이 42%, 시젠이 52%, 카카오게임즈가 40% 고점 대비, 예? 그리고 뭐 알테오젠이 40%, HLB가 47%, 응?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저런 조종에 대한 버거움이 있으신 거죠. 제넥신 47%뭐 이런 게, 응? 그 흐름에 대한 버거움이 있으신 거죠. 그 버거움이라는 거는 대부분 다 보면은 실적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쪽이 많아요. 시즌은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느냐. 주가는 뭐 더 많이 올라와 버렸죠. 더 많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해서 주력주 위주에서 보시라는 거예요. 가슴에 손 얹고 삼성전자 여러분들 매수 평균 단가 대비 제가 볼 때는 일반적으로 8만 6천 원 정도 수준이 맞아요. 그거보다 조금 높아도 상관없어요. 그럼 얼마예요? 3,800원 빠졌잖아. 그런데 그걸 곡소리 나게 힘들어 하시면은 쉬시는 게 맞죠. 예? 아니 여러분들 위해서는 거예요. 재테크 조금 하려다 가슴 시커매지는 것보다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처음부터 나는 사기만 하면 오르는 줄 알았어. 아니 주식이라는 게 분류 자체가 채권은 안전자산, 주식은 투기자산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분류 자체가. 사기만 하면 오르는 줄 알았어. 아니라니까. 아니 삼성전자 그러면 고점에서 잘 잡아줘야지. 윤정도 네가 유료 400만 원씩 받아먹고 한 달에, 응? 그렇게 따지면은 6만 원 이탈돼서 5만 6천 원까지 내려왔다가 돌릴 때 다 정리가 됐어야죠. 하이닉스로 볼까요? 오늘 뭐 어제 뭐 올라왔으니까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이 중간에 다 팔았어야죠. 예? 기준점이 뭐예요? 뭔가가 매도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기면 매도의 기준을 잡아서 정리를 하고 밑에 다시 사는 게 맞다라는 얘기잖아요. 예? 여기서 팔아주고 여기서 샀어야지라고. 응?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예를 들어서 장대양봉이야. 그 다음에 음봉이야. 우리는 차익 실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장대 음봉이야. 해야죠. 혹은 5일선 이탈돼서 해야죠. 5일선 올라타면 들어가나? 여기서 들어가는 거야? 와우, 잘났어 정말. 또 뭐 5일선 이탈되면 정리했다가 그러면 여기서 다시 사요. 여기서 샀다가 또 정리했다가 또 사고, 변동성이 1, 2%뿐이 안 나오는 저 시점에 사고 팔고 해가지고 수수료만 매번 0.3% 이상씩 낼 거예요? 그게 현실성이 없잖아요. 오늘처럼 뭐 다날처럼 변동이 큰다든가 그러면 뭐 차익 실현을 한다든가 그 기준도 아니고, 우리 기술 투자처럼 20% 올라갔다가 10%까지 밀려 내려올 때 고점 대비 1.5%씩 밀리면 차익 실현합시다라고 교육 교재 다 올려드렸잖아요. 근데 그런 기준점도 아니고 그냥 막연하게 고점 잡아주셨어야죠. 그러면은 이런 거 다 여기서 고점이란 말이에요. 이런 거 그죠? 다 고점이죠. 땡겨서 봐요. 이런 데서 팔았어야지. 팔아서 어디서 사? 응? 예를 들면 여기서 팔았어야죠. 얼마에 팔어? 이탈될 때 팔아야지. 5일선 이탈 안 돼갖고 안 팔았다고? 에이, 또 말도 안 되는. 뭐 여기서 팔았다. 예를 들어서 얼마에 파는 거예요? 14만 뭐 5천 원? 11만 7천 원? 오케이. 그러고 나서 여기서 팔고 난 다음에 어디서 다시 살 거야? 와, 장땅봉 나니까 앞전 고점 넘겨서 여기 다시 살 거예요? 그런 자신감도 없잖아. 그럼 어디서 살 거야? 여기서 21선 부딪혔으니까 소설 쓰나? 21선 부딪혀갖고 여기서 샀어요.
수소서 여기가 아니라 여기서 샀겠네 돌릴 때. 그럼 양봉으로 돌려 저 있을 때 사겠죠. 얼마에 사는 거? 11만 5천 원에 11만 5천 원 6천 원에 팔아서 수수료도 안 나는 자리에서 여기서 11만 5천 원에 다시 샀다고? 아 그럴 건 뭐 하려고 매매하나? 그리고 저 때까지 돈이 남아 있었어요? 주력 비중 30% 차익 실현하고 나서? 이야 그러면 지금 무방 들으실 필요 없죠. 뭐 하려고 들어요? 혼자 계시면 되지. 응? 마찬가지로 이날 꼬리 달렸는데 차익 실현 안 해. 시초가 대비 음봉 떨어졌는데 차익 실현 안 해. 그럼 꼬리 달리고 돌리니까 따라붙어. 와 대박이네. 윗꼬리 달렸는데 차익 실현 안 해요. 갭상승 나서 따라붙어서 좀 현실적으로 얘기하자고요. 현실적으로. LG전자처럼 어떻게 돼요? 예? 그 앞전에 8월 달에 7만 1,000원에서부터 매수했습니다라고 해서 여기까지 난리가 났죠. 아니 대표님, 예. LG전자 좋다면서요. 어유 무지 좋죠. 실적도 좋고요. 매집이 어마어마합니다. 7천억을 매수했고요. 매수 평균 단가 8만 원인데요. 예? 5.5% 매수했어요. 근데 왜 못 가요? 삼성전자가 10월 말에 5만 6천 원 찍고 12월 달에 8만 원을 넘기고 있는데 얼마였죠? 5만 6천 원, 7만 원대 중반을 넘기고 있는데 왜 못 가요? 또 SK 하이닉스가 10월 말에 8만 원이 이탈됐다가 12만 원 수준까지 올라왔는데 50%랑 올라왔는데 얘 왜 못 가요? 뭐 하는 거예요 얘는? 삼성전기가 사상 최대치 고점 랠리를 펼치고 있는데 얘는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집에 대한 기준을 잡아드렸죠. 응? 매집에 대한 기준, 거래량, 거래대금 다. 응? 수급 범위에 대해서 5,500만 주에 매집이 돼 있다. 응? 5.5%다. 그런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움직임이 강하게 나올 것이다. 그때 오버슈팅이 나오면 그때 차익 실현하자. 예? 그렇게 해서 우리는 차익 실현을 좀 일찍 해버렸어요. 하도 흔들어대서 아까까지 보여드린 자리가 요 자리, 예를 들면 요 자리인데 이게 요 자리란 말이에요. 한방의 상한가에 9만 2천 원대에서부터 우리가 이날도 다 편입을 했죠. 편입을 해서 결국은 이런 날 음봉이니까 차익 실현했죠. 왜? 우리가 목표를 했던 8만 원 대비 50% 올라오면 12만 원인데 고자락. 또 음봉이잖아. 음봉이 차익 실현해야지. 그리고 여기를 재편입해야 되는데 놓쳤어요. 차익 실현한 평균 단가가 12만 원 수준인데 거기서 또 살라고 차익 실현한 거 아니니까. 결국은 놓쳐버렸죠. 내려올 줄 알았는데. 기다리는 조정을 안 줘요. 기다리는 조정을. 그래 결국은 이날 샀어야 되는데 이날 이제 방 안에서 사신 분들이 계시고 요날 사신 분들이 계시고 그러나서 일부 차익 실현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일부 차익 실현 이후에 요날 사고 요날 샀으니까 일부 차익 실현 이후에 재편입 기준에 고생 좀 했죠. 그러다가 지금 수준 평균 단가 얼마예요? 17만 원 전후 높게 잡히는 평균 단가 17만 원 전후. 오늘 좀 높으신 분이 17만 4천 원. 오늘 장중에 고점이 17만 4,500원. 하루 변동성이 3, 4%, 4, 5% 이렇게 상한가도 나오는 종목인데 야 너무 많이 빠져서 내가 숨을 못 쉬겠어 해버리면은 쉬어야죠. 쉬시는 게 맞죠. 이거 아무리 평균 단가 높게 잡아봐야 이 정도 뿐이 더 잡혀요. 그렇지 않나요? 이 가격 위에서 형성됐던 게 가슴에 손 얹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7개 그것도 음봉인 날짜 빼고 나면은 7개 중에서 며칠도 안 돼. 근데 저 가격 위에서 훌쩍 위에서 샀다고? 투자 패턴 바꾸셔야죠. 어떻게 분할 매수한다는 거는 명확하게. 나는 승질을 급해서 한 번에 살 거야. 그러면 그거는 감내를 하셔야죠. 그렇잖아요. 결론적으로 이런 흐름에서 와 올려놓은 것도 다 밀려서 아이 고점 좀 잡아주죠. 아니 고점 여기에서부터 어디서 차익 실현하려면 이날 차익 실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날? 그러면 시초가 형성되자마자 차익 실현하나? 여기서부터 또 한 2% 밀리면 차익 실현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15만 7천 원에서 한 2% 밀린다고 하면 3,500원이면 한 17만 1,500원인데
팔까? 17만 원 공방 한번 볼까? 아니 팔아서 또 어디서 사게? 이런 생각 안 들어요? 결과론적으로 내려왔잖아. 여기서 사고 팔고 여기서 샀으면 수수료가 얼만데. 그런 마인드 같으면 대형주를 못 하시죠. 주도주를 못 해요. 결론은요. 결론은 지금 현재 기준에서 시장이 멀쩡하냐? 멀쩡하잖아. 눈으로 다 봤죠. 멀쩡하잖아요. 시장 멀쩡하단 말이야. 그러면은 멀쩡하니까 내 종목이 어떻게 돼? 간다의 기준이죠. 간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매집이 돼 있는 시점에서의 변동성이 나왔다. 그럼 매집 평균 단가 대비해서의 흐름 이런 걸 보시고 주도주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시고 매집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단행되는지 보시고 이 자료와 함께 동영상도 보시고 주도주에 대해서 2월 19일자 풍문로드로서의 2월 19일자 주도주 교육에서도 여러분들께 어떻게 해요? 이렇게 잡아드렸죠. 잡아드렸단 말이야. 요거 이제 내일 자료 수정되는 건 저한테 다시 주셔야 돼요. 어제 얘기해드렸죠. 요 날짜를 급하게 아니라고 못 고쳐놓다고. 수정돼야 돼. 그러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하나, 그 다음에 2008년부터 2011년까지 하나, 그리고 2016년부터 현재까지 하나,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 있어야 돼. 시장 주도주의 시장 대비 상승률이. 그 표 하나 만들어주면 돼. 직원분이 못 알아들을 수 있어. 연구원이 만들어주면 돼.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우리가 또 뿌려드리면 돼. 그럼 결론은 요 자료 받고 요 자료는 2007년도 도서예요. ELW 2권짜리 책. 이게 46페이지짜리 주도주에 대한 실전 사례에 대한 매집주에 대한 이런 교육 내용입니다. 이거 받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풍문로드로서의 주도주에 대한 교육. 이번에 2월 20일인가요? 19일 날 해드린 자료에 대해서 이 자료에 대해서 받으셔야죠. 왜? 보시면은 2003년 3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시장 307% 오를 때 이때 누가? 한국조선해양 조선주가 30년 만에 업황호 조세를 바탕으로 이런 흐름이 났다. 어떻게? 33배. 결론적으로 지금 이제 이번에도 조선주가 싹쓸이 했어요. 근데 싹쓸이라는 자체가 2000년대 초반 2003년 이후의 흐름 그리고 2005년 선복 과잉까지의 흐름 그 정도의 30년 만에 업황호 조세가 아니라는 게 문제인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33배나 이런 흐름이 나오기는 어렵다. 어찌됐건 다 떠나서 시장 주도주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당시 기준에. 또 그 다음 범위가 뭐예요? 그 다음 범위가 결론적으로 시장이 이렇게 움직일 때 2008년 10월부터 2011년 4월까지 150% 움직일 때 KT 같은 거 사야 되겠어요? 시장 수익률이 안 나오는데. 또 한국전력 같은 거 사야 되겠어요? 시장 수익률이 안 나오는데. 또 삼성전자처럼 시장 수익률 나오는 종목 사야 되겠냐고. 그럼 결국 뭐 사야 돼? 차화정. 시장 대비 10배 수준. 근데 기다리는 조정이 있냐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고점 대비 20%씩의 조정을 안 준다니까. 롯데케미칼 또 현대차 조정 줘요? 안 줘요. 기아차 조정 줘요? 안 줘요. 왜? 실적이 뒷받침되거나 아니면은 펀더멘탈상의 내용 말고도 그냥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지금의 의약품 바이오들처럼 차화정 랠리의 화학 정유는 업황이나 실적이 아니라 자고 일어났더니 재고자산 가치가 올라갔더라. 유가 상승. 그걸 명분으로 주가를 땡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세가 완전히 깨지기 전에는 고점 대비 20% 수준의 조정이 안 나와요. 현대차 그룹주는요. 엔화 강세에 의해서 어마어마한 수혜를 받죠. 미국에서 자동차 판매량이 상상을 초월하게 형성이 되죠. 이게 결론적으로 이러한 주도주의 역할에 고점 대비 20% 조정을 받느냐. 그런 기준을 놓고 보는 거야. 하이닉스 마찬가지고. 2016년 5월 저점 대비해서 445%. 2016년 1월 저점 대비해서 344.85%. 시작은요. 요거 이제 잘못 그렸다고 말씀드렸죠. 요것도 수정해야 돼. 수정. 응? 그래 매번 뿌려드리는데 수정해서 뿌려드려야 될 거 아니야. 유가증권 시장에. 응? 그래 3월 저점이 아니라 언제 저점으로 봐요? 여기서부터 보는 거죠. 여기서부터. 응? 여기서부터. 2015년 말 응? 사실상 그 종가 대비해서 그렇게 되면은 대략 한 몇 퍼센트죠? 60% 나오나요? 응? 그 대비해서 시장 주도주의 흐름 그리고 시장이 오히려 2015년 종가보다 월등히 깨져 내려갈 때 이쪽은 상대적으로 덜 빠지죠.
그럴 때 어쩔 수 없이 고점 대비 조정 나오는 부분은 그건 감내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고, 시장은 이 저점을 깼잖아요. 어? 이 저점을 다 깼잖아요. 여기서 다 깼잖아요. 그죠? 여기까지 조정도 4분의 3의 조정이에요. 전기전자 업종은요. 4분의 3, 5분의 3, 5분의 4 그게 아니라 전기전자 업종은 절반 이하. 절반 이하의 조정이에요. 그러고 나서 고점 넘기고 최근에 시장 주도력을 또 가지고. 자, 일단 교육의 힘 한번 쭉 갑시다. 그래서 요 자료 올려드릴게요. 지금 유료방에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교육의 힘 자료 주세요. 교육의 힘 자료 주세요. 교육의 힘 자료 주세요. 지금 채팅방이 11개가 있어요. 11개가 있는데 뭐 교육의 힘 능동적으로 올려주시지 않는 방은 자료 없어. 그리고 뭐 자료 기존에 계신 분들은 뭐 난 받았어 안 필요해 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목소리도 안 나오는데 악 쓰는 사람을 위해서라도 능동적으로,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를 위해서 능동적으로 교육의 힘 이거 올려주신 방에 말씀드린 도서 자료하고요. 그리고 주도주 도서 자료 있죠. 46페이지짜리 그 자료하고, 그 다음에 풍문 들어서 자료하고, 그 다음에 풍문 링크하고 올려줘야 되겠죠. 올려주세요. 얼른 올려주시고 그러고 나서 교육의 힘 이렇게 11개 14,000명이 넘어요 지금. 교육의 힘 여기는 뭐 그러니까 이게 제일 문제인 거야. 407명 방에 이분들이 오늘 300명 이상 들어온 방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 단 한 명도 교육의 힘도 안 눌러. 뭐 000660도 한 명 눌러. 이거는 뼈저리게 반성해야 되는 거야. 연구원분들도 뼈저리게 방송을 해야 되는 거야. 반성을. 왜? 지금 라이브 방송 못 듣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이제 한 분 눌러주신 거야. 그러면은 연구원뿐만 아니라 야간 근무조뿐만 아니라 다 야 이거 내가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하지. 그렇지 이렇게 올라와야 된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냥 뭐 기계적으로 단순 알바야? 편의점 알바하러 왔어? 세 분, 네 분 계시잖아요. 뭐 전화 받으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면 야 어떻게 해서 움직임이 나올까? 다른 방은 기존에 있던 방이고 여기가 오늘 300명 들어오신 방인데 300명 중에 10명도 교육의 힘을 안 눌러주실 정도면 방송을 못 듣고 계신다는 얘기네. 그럼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볼까? 말 그대로 단순 알바면 단순 알바 그 이상은 뭐 어떻게 우리가 부탁할 수 없는 거고. 그럼 내부자가 어떻게 고민을 해봐야지. 그렇지. 이렇게 한 분이라도 더 능동적으로 그렇게 해서 자료 올려드리라니까. 자료 못 알아들었어요? 내가 줘야 올리나? 올려주세요. 얘기했잖아. 올려주세요. 올려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2007년도 그 도서 자료, 주도주에 관련된 그 도서 자료, 그리고 또 어떤 자료예요? 풍문으로서 자료. 지금 뭐 저쪽 못 알아듣고 있는데 뭐. 737475 방송 원고를 올려드리라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해서 자료는 다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내일 또 들여다볼 종목, 오늘 들여다본 종목에 대한 AS 풍문으로 들었어도 링크 그죠? 링크까지 드려야 되는 게 맞고, 이 부분을 지금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면은 뭐 인수인계 잘 됐고 똘똘하시다며 보겠어 뭐 어떻게 올라가는지. 링크도 드려야 되는 게 맞고, 여러분들이 이제 링크 부분은 공지사항에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주도주에 대한 관점 뭐 이런 기준들 거기에서 주도력을 가지고 가는 쪽을 포트 비중을 잘 갖고 계시고, 삼성전자 고점 대비 평균 단가 대비 또 하이닉스 기준은 대부분이 다 수익이실 거예요. 13만 원 전후가 가장 높게 잡은 평균 단가 할 겁니다. 왜? 14만 원이 사상 최대치 고점인데 13만 5천 원이 평단이라고? 그거는 조금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어찌됐건 얘는 수익. 그 다음에 LG화학은 97만 원이 가장 높은 평균 단가라고 공공연하게 말씀드렸고,
그다음 네이버 바이오로직스는 우리가 없고 SDI도 없고 카카오도 없고 셀트리온도 없어요. 예? 그러고 나서 현대차, 기아차가 있는데 현대차 1월 8일 이후에 전량차익 실현 얼마에 산 거? 15만 원대에서부터 산 거. 변동성이 커지니까. 그러고 나서 재편입 기준. 그죠? 그 또 변동성, 그다음에 또 재편입 기준. 기아차는요. 마찬가지. 5만 원대에서부터 그렇게 해서 10만 2천 원까지 두 차례 이상의 차익 실현. 그리고 재편입 기준에 가장 높은 매수 평균 단가가 9만 원 전후 수준, 9만 원 초반 수준. 어우, 굉장히 많이 밀렸죠, 얘는. 근데 얘는 말씀드렸잖아요. 1월 18일 이후에 애플과 관련해서 변동이 월등히 커진 거고, 거기서부터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이제 나온 거고. 나머지 이쪽 뭐 오른쪽은 뭐 우리가 들여다보는 종목 하나도 없죠. 거기에 쑥대밭이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쑥대밭입니다. 쑥대밭. 결론적으로 이게 이렇게 해서 포트가 안정적이니까 남들이 들으면은 약 올리냐 이런다니까. 약 올리냐 이런다니까. 아니 방 안에서 오늘 뭐 저 주린이 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니까 주린이라고 표현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장에 이제 이번에 참여하신 분들이 좀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겁이 바짝바짝 나죠. 내 알토란 같은 이 소중한 자산이 계좌 수익으로 마이너스 3%, 계좌 수익으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이런단 말이야. 그 이상은 없을 것 같은데 무리수인데 우리 그 포트의 기준으로 따진다면 가장 마지막 평균 그 편입 단가 대비해서 계좌 수익률이 하이닉스가 있고 하다 보니 마이너스 3%, 5%그 이상 날 수가 없는 구조인데 그 구조 속에서 아이고 힘들어요, 무서워요, 공포감이 앞서요. 그러면 주식을 좀 쉬셔야 돼요. 조금이 아니라 안 하시는 게 맞아요. 성향이 안 맞는 거예요. 농담이 아니라. 그러면 이쪽에서 그 정도의 눌림목, 시장 하락률 수준의 눌림목, 시장이 6% 빠졌죠. 그 정도 수준의 눌림목, 그렇다면 여유가 생기잖아. 그럼 여유가 생기는 게 바로 이런 종목에 대한, 뭐 물론 하이닉스는 우리 주력입니다만 수익 종목 HMM에 대한, 또 현대바이오도 한번 들여다볼 수는 있죠. 왼쪽 눈 감고 오른쪽 눈으로만, 혹은 오른쪽 눈 감고 왼쪽으로만. 매매는요, 현금 자산 남은 거에서 뭐 몇만 원 정도, 몇천 원 정도 남은 거 있으면 한 번씩 해보는 정도 수준. 왜? 주력주가 아닌데 왜 거기다가 목숨을 걸어 우리가. 결론적으로 우리 기술 투자라든가 하나생명 같은 종목군들도 오늘 기준에서 수익 기준 잡을 수 있었다는 거죠. 이 보시면은 다 좋은데 429원짜리 이런 걸 매매해서 아 수익 났다 이렇게 하면 되겠냐고. 만약에라도 윤정두가. 그죠? 안 되죠. 또 센트럴바이오 같은 종목 1200만 주 해봐야 거래되고 얼마야. 뭐 개장초에 상한가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얼마예요? 몇백억도 안 돼요. 몇백억. 1000억이 안 돼. 지금 1000억 넘는 종목이 하루에 50개 이상 등락률을 떠나서 하루에 50개 이상이 1000억을 넘긴다고 그랬죠. 이쪽도 사실상 실질 거래가 안 되고. 네오이즈홀딩스가 얼마예요? 한 400억, 500억? 400억? 포스코 강파는 어떻게 됐어요? 거래량이. 여긴 조금 있네요. 그죠? 그래 봐야 400억? 캔코 에어로스페이스? 어찌됐건. 얘 한 800억. 비덴터 얼마? 얘가 이제 좀 거래대금 터졌죠. 4천억 정도. 그리고 다날 거래대금 터졌는데 얘는 투자주의였고. 얘도 뭐 투자주의 아니었나? 어찌됐건. 결론적으로 실질적으로는 이제 동방성기 이런 종목도 거래대금 얼마예요? 200억, 300억. 어마어마한 돈 아니냐? 아니라고 지금은. 지금은요. 시장에서요. 1000억 이상의 거래되면 나오는 게 한 50종목 이상이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요. 1000억 이상짜리가. 근데 몇백억 거래되는 거를 굳이 뭐 하려고 하시냐는 거예요. 환급성이 없는데. 결론적으로 뭐 이런 종목군들이라든가 그런 쪽을 좀 들여다보시는 거고 실질적으로는요.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서 변동이 나올 수 있는 거. 다만 이제 다날 같은 경우에도 다날 오픈해드렸잖아요. 광고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다날 매매가 돼요? 됩니까? 예? 투자주의고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매수매도 장난치는 매수매도 금융당국이 불법입니다. 규정한 매수매도 의미 없잖아요. 그런 거. 의미 있어요? 없어요? 없죠. 결론적으로 거래대금 상위, 시가총액 상승률 상위, 하나생명 이런 종목군들에서 좀 놓고 보는 거예요. 거래대금 상위에서는요.
이런 종목군들 기준에서 놓고 보는 거예요. 거래대금 상위에 하이닉스라든가 또 이런 거 올려드렸으니까 단기 공략 가능합니다만 거기에 비중을 실어갈 수는 없다는 거죠. 이런 거 보시면 되죠. 알짜배기로 수익을 내면 되죠. 잠깐 화장실 갔더니 꼬리 달리더라. 나는 매매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종목만 줘. 직장 다니시는 분들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유료 고객님들 중에. 걸러서 하면 된다고? 오케이.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러한 오늘 야간에 종목을 또 잡아드릴 거고 내일 개장 전에 종목 올려드릴 건데 똑같은 SK 하이닉스에서도 똑같은 하나생명에서도 똑같은 HMM에서도 누구는 수익이 나서 행복해요 여러분. 네? 이렇게만 내려져 있어도 어떻게 합니까? 또 이렇게 또 밀고 내려오면 어떻게 합니까? 고점 잡아주셔야죠. 고점 잡아주셨어야죠. 뭐 이렇게 된다고. 근데 변동이 말씀드린 거죠. 이따만큼씩 나와. 그럼 고점을 잡으면 되지. 근데 그게 아니라 2, 3%, 3, 4% 제한적인 변동이다라고 하면은 고점을 잡기가 참 애매하죠. LG전자처럼 상한가 오버슈팅 나오지 않는 한. 그리고 굳이 왜 고점에서 자꾸 팔으려고 그래요? 시장이 어차피 더 가는데. HMM도 봐봐요. 결국은 냅뒀더니 더 가더라가 돼. 근데 그러한 냅뒀더니 더 가더라에 아무런 공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건 안 되겠죠. 이쪽은요. 실적 개선폭이 어마어마하죠. 이제 HMM 같은 경우에도 추세 교육 부분 이런 부분 다 해드렸고 주관적이기 때문에 이 그림을 이렇게도 그릴 수 있고 새로운 범위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나눠서 대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의 기준은 거래대금을 수반하고 신고가를 내줬다는 거. 52주 신고가. 하나생명 마찬가지로. 하나생명 마찬가지로. 거래대금 터지고 나서요. 그럼 4거래일 동안에 10% 이상. 시가총액이 작냐고요.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거 이런 경우가 버겁다는 거죠. 윗골이 이만큼씩. 전량 차익 실현해야 돼. 이런 거를 차익 실현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고점 잡아서 이런 거. 이 고점 잡아서 이런 거. 거래량 터져? 양봉 나와? 이런 거. 눌려? 전량 차익 실현. 갭상승 위에 꼬리 달고 올라갔다 밀려? 전량 차익 실현. 갭상승? 전량 차익 실현. 따라 붙죠. 그리고 꼬리 달려? 전량 차익 실현. 더 올라가더라도 그래야만 빠져나올 때 미련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갈 때 가져갔더니 더 가더라. 눌려도 가져갔더니 더 가더라. 그럼 결국 눌려도 더 가더라. 가는구나. 눌려도 더 간다잖아. 눌려도 막 더 갈 거를 생각을 해. 근데 이러다 보면 어느 한 시점에서는 눌린 다음에 더 가는 게 아니라 계속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거래량이 아예 없이. 빠지든 눌리든 안 돌아서든 다 필요 없습니다. 정리하고 거래대금이 터지는 기점에 다시 들여다보시면 돼요. 거래대금이 터지는 날만. 그 다음날 후속타가 생기면 그 다음날. 그래서 내일 들여다보실 종목도 여러분들께 설정을 해드리긴 할 텐데 그 기준에 약속을 하셔야 돼요. 어떤 약속을 하셔야 됩니까? 나는 내 계좌에서 짜투리 금액만 가지고 들어간다. 일단은 SK 하이닉스나 이런 주력주 기준에서는 어떻게 되세요? 교육용 1% 시초가 대비 5에서 10% 상승을 목표로 한다. 조건은 기준거래량과 양봉, 기준거래량 야간 교육에서는 올려드리고 내일 개장 전에는 이걸 안 올려드려요. 그러니까 야간 교육에서 보신 종목 위주로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추세는 5MA, 20MA 거래량이 실리는 것을 추세 매매 기준을 잡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지금 5MA 5거래일 이동평균 20거래일 이동평균을 넘겼어요. 거래량이. 그렇게 하고 양봉이면 따라 붙는다는 얘기예요. 추세 매매 기준에. 근데 밑도 끝도 없이 전일 대비해서요. 거래량 20배 터지면 거래 터진 거예요. 말이야 막걸리야? 그런 내용의 말 같지도 않은 내용이 현혹되지 마시고 명확하게 추세 매매 기준, 그러니까 실적주, 주도주, 난 얘를 좀 더 갖고 갈 거야 하실 때는 말 그대로 거래량 기준에서 5MA, 20MA 거래량이 터지고 그리고 양봉이 나올 때 기준에 편입의 기준을 설정하고 추세 강화를 기대를 하는 겁니다. 손절은 추세 매매 기준에서는 손절 범위는 평균 단가 대비해서 10%까지 밀릴 때
얘 혼자 밀렸느냐를 고민을 해보는 거라 그랬죠. 그리고 단기 변동성 매매는 여기 올려드리는 건 단기 변동성 매매 기준이에요. 단기 변동성 매매는 정해드린 기준 거래량 플러스 양봉이 기준이 나오느냐. 그리고 손절은 칼같이 3에서 3%, 그죠? 그리고 오버나잇은 50% 미만. 상한가에서도 차익 실현. 그 내용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풍문으로 들었소의 기준에서 개장 전 상한가 따라잡기 거래량의 비밀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그렇게 해서 기준 거래량 대비해서 시간별로 움직이는 거래량을 충족시킨다. 그 내용. 그 다음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조 이상짜리에서는 최대 10%까지만 따라붙는다. 뭐 이런 내용. 이것도 자료 받으셔야 되잖아. 내일 상한가. 그렇죠. 사과나무님께서 멘탈이 중요하죠. 주가가 좀 지리해서 그런 거지 조종을 받은 게 아니야. 근데 주변에 돌아보면은 아유 조종받았어. 아유 우린 현금화했어. 아니 시장이 몇 퍼센트 빠졌는데 현금화해? 그러면 앞으로 몇 퍼센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장 지수가 5% 6% 빠졌어요. 적지 않습니다. 근데 올라온 걸 감안해야죠. 그럼 예를 들어서 앞으로는 대세상승장 그런 분들은 잡아내지를 못하는 거야. 맨날 횡보장만 보는 거야. 안 그래요? 맨날 횡보장만 보는 거지. 조금 오르면 팔고 밑에 기다리는데 횡보장에서는 내려오지만 대세장에서는 내려와요. 45% 오르고 고점 대비 6%. 삼성전자의 꼬리 빼고 나면 5% 밀렸는데 최고점에 팔았나? 아니죠. 한 3% 이상 밀렸을 때 팔았을 거 아니야. 그러면 3% 이상 밀렸을 때 팔았으면은 거기서부터 5%, 6%더 밀리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지수 대비 한 5%가 더 밀려야 되는데 그럼 150포인트 더 밀리면 들어가겠다는 거야? 뚜렷한 근거도 없잖아. 제 말이 틀려요? 자, 시장의 기준에 여러분들께서 뭐 여러분들이 잘못됐다 잘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은 이 윗꼬리에서부터 밀려 내려온 게 5.71입니다. 5.71. 그리고 저 꼬리를 빼고 나면은 실질적으로 밀린 거는 4.12예요. 그러면 어디서 차익 실현했다는 거야? 시장 어디 내려와 있을 때 차익 실현했다는 거예요. 꼭 그런 사람들 보면은 이럴 때 아이고 시장 2,800 갑니다. 이런 날 그 전에 차익 실현하라고도 안 하고 이런 날 그래놓고 반등 나면 입 싹 닫고 있고. 아니 그러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자. 4% 밀렸어. 그럼 어디서 현금화했어? 한 이 정도 절반에서? 그러면 내가 절반에서 현금화했는데 그러면은 밑으로 얼마 더 깨져야지 그러면 사겠다는 얘기야. 2% 깨지면 사겠다는 거야. 그럴 바에는 들고 가는 게 낫지. 수수료도 안 나와. 수수료 나와요? 뭐 나오긴 하겠네. 0. 몇 프로 빼면 0.3에다가 매도세 0.3에 어쩌고저쩌고 하면. 아니 여기서 정리를 했으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정리를 했으면 뭐 여기서부터 한 5%는 빠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한 2,940 정도에 사야 되겠네. 그럼 지금 3,080인데 2,040이면 140포인트 빠져야 되겠네. 2,940. 여기서부터 5%면은 150포인트로 잡으면 그럼 2,950이네. 그럼 지금 3,080이니까 130포인트가 빠져야 돼. 130포인트 한번 빠져볼래요? 빠져봐. 막상 밀려 내려오면 또 아이고 추세가 깨졌어요. 더 빠질 거예요. 아니 인버스 좀 사지 왜? 그럼 예를 들어서 5% 빠졌다고 칩시다. 이게 5%라고 칩시다. 그럼 5% 빠졌는데 어디서 살 거야? 5% 빠졌는데 어디서 살 거야? 그냥 양봉이면 살 거예요? 아니면 가격 메리트로 살 거야? 가격 메리트로 샀다가 더 빠지면 빠질지 안 빠질지 어떻게 알아? 음봉 떨어졌는데 더 빠지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결국은 기술적으로 나는 고점에서 잘 팔았으니까 돌릴 때 양봉에서 사야지. 양봉 어디서? 뭐 이런 음봉 절반 돌리면? 그럼 뭐야 또? 추가 5% 저기 뭐야 예를 들면 2,950까지 빠졌다가 3,000 넘기고 3,000이 안 차게 되려나? 그럼 한 3,050에 사야겠네. 그러면 지금이 3,078인데 어디서 사겠다는 얘기냐고. 어디서? 그런 말장난을 하지 말라고요. 그 멘탈 잡는 게 윤정두가 잡아드리는 게 그게 멘토의 역할인 거지. 윤정두 기분 좋다고 매도, 윤정두 기분 나쁘다고 매수. 거꾸로인가? 어찌됐건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오늘 삼성전자 팔았어. 예를 들면 어디서 팔았어? 84,000원 올라가는데 팔 거야? 아니 오늘 84,000원
시초가 83,800원에서 84,200원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서 팔 거냐고 가슴에 손 얹고 얘기해 보세요. 옛날에 팔아주지 그런 거 얘기하지 말고 오늘 기준은 어디서 팔 거냐고 오늘 기준에. 예? 시초가 강세를 떴다가 이거 5분봉인데 음봉이니까 여기서 팔아. 그럼 여기서 팔았으면 어디서 살라고? 밀리면 사? 돌리면 안 사고? 결국은 뭐 오늘 팔자리가 만약에 판다라고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어디서 팔아야 되나? 갭 상승에 갭을 메꾸면 보합해서 팔아야 되나? 예? 어디서 팔 거냐고. 변동성이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제발 좀 억지를 부리는 사람들 얘기를 듣지 마세요. 유치원생도 아니고 왜 징징징징징징 억지 부리는 사람들, 여러분들 말고 전문가들 얘기하는 거예요. 삼성전자 정리하자. 어디서 그러니까 어디서 차익 실현하고 재편입했다 치면 86,000원 샀다고 치면 어디서 정리를 하라는 얘기야? 가장 높게 잡으면 평균 단가 86,000원이면 어디서 정리하라는 얘기야? 오늘 어디서 사게? 한 78,000원 내려오면 78,000원 사게? 뭐 내려오나? 기다리고 있으면 내려와요? 응? 내려올 때까지 현금 확 쥐고 있을 거야? 현금 100%막 쥐고 있을 거야? 쥐고 있을 거냐고. 솔직히. 결국은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 게 24년 동안 멘토 효과를 할 때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게 뭐냐면 대표님 지금 힘들어요. 왜요? 너무너무 손실이 많이 났어요. 그건 손실이 아닙니다. 예? 무모한 종목에서 손실이 나기 시작했는데 그걸 정리 못하면 그건 손실이에요. 안 팔아도 손실입니다만 정상적인 종목의 정상적인 시장 추세, 시장이 강세를 띌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상황 속에서 거기에서 시장이 반대 방향으로 가서 좀 눌려 있을 때 그래도 여전히 상승 추세는 유효하다. 쉬어가는 구간이다. 그럼 쉬어갈 때 수익 종목에서 수익 내겠다. 그럼 말 같지도 않은 그 말장난에 현혹되지 마시고 중소형주 금요일날 안 겪어보셨냐고요. 장중에 2천 종목 빠지는 걸 눈으로 보여드렸죠. 삼성전자 미끄러지고 1.5% 시장 빠지니까 세상에 1.5% 해봐야 1월 말 3%대 하락 대비해서 반도 안 빠진 거야. 근데 세상에 2천 종목이 빠져. 근데 빠지는데 그게 다 보합권이죠. 또 아까 보신 것처럼 코스닥 쪽은 거품 꼈던 애들은 초전 박살이죠. 근데 무슨 중소형주를 해. IT 중소형주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박살나는데 걔네가 폭등이 나와? 뻥쟁이들. 자동차 장비 부품 업체들이 자동차가 붕괴되는데 폭등이 나와? 뻥쟁이들. 오늘은 변동성이 저쪽 뭐요? 포스코 이름 다른 종목 2개에서도 변동성이 크게 나왔으니까. 근데 시가총액이 제한적이죠. 주 팔아서 그거 살까? 결론 다시 봅니다. 결론은 어찌됐건 요 자료 요 자료 한번 더 받으셔야죠. 요 자료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주력주에서 편안하게 가지고 계시면서 이렇게 되면은 아까도 보여드렸다시피 어떤 기준이 잡혀요. 주력주에서 뭐 힘겨운 거 왜 안 힘들어? 다 힘든 거 있죠. 다 힘드신 부분이 있는데 하이닉스 시가총액 2위가 이틀 만에 이렇게 들어올리는 것처럼 오늘 개장 전에 이렇게 올려드려서 이런 종목에서도 움직임이 나오는 걸 확인하는 것처럼 자신감을 가지시고 언제든지 내가 여유가 있으면 저런 종목도 또 매매할 수 있구나. 우리가 HMM 얼마나 많이 수익 냈어요. 그럼 요거에 대한 저 기준에 대한 교육 자료 이거니까 이거 받으시고 종목 복귀 잠깐 보시고 그리고 나서 내일 공략할 종목 보시고 그럼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내일도 개장 전에 상한가 종목 잡아내고 싶잖아요. 불기둥 시뻘겋게 나오고 주력주가 강력한 흐름이 나오면 그러면 여유를 부리고 우리가 깨끗한 종목에서 상한가도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거예요. 투자주의 투자 경고 이런 거 말고 상상상 한번 갑시다. 어이구 벌써 농산우회님 벌써 나누님 이름님 상상상 한번 갑시다. 상상상 한번 갑시다. 상상상 상한가 기준 상상상 상상상 기준 가시고 그리고 오케이 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이 우리 이제 예를 들면은 연구원분들이나 이제 전문가분들 있잖아요.
그럼 개별 자기 방들이 있잖아. 자기 방 관리하듯이 그걸 해야 돼. 연습을. 어? 새로 300명이 오셨는데, 그죠? 안내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그래. 어디서 방송을 보는지. 그게 일반적인 방에서처럼 우리가 막 커뮤니티 해드리고, 안내해드리고, 그게 막 도배식으로 광고식으로 안내가 아니라 상상상. 그렇게 해서 이자료 드릴게요, 지금. 12월 11일자 풍문으로 들어서 거래량의 기준에서의 흐름, 동영상 링크하고 같이 올려드리세요. 지금 풍문으로 들어서 벌써 이미 아까 12월 11일자 그냥 막 올렸는데 아까 는 19일자 올리라고 했잖아. 어찌됐건 링크 한 번 더 잡아드리고 링크는 올려드렸어요. 매집비를 19일자 거 올려드렸으니까 요거 올려드린 거 11일자 12월 11일자 단기 거래량 거기에다가 저런 거 올려드릴 때 어떻게 하기로 했죠? 본인들이 한글 파일에다가 다 링크 잡아놨다며. 야간교육 특히 일요일자 거래량 교육 주도주 교육 그것도 링크를 주셔야지. 오케이. 그렇게 해서 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말귀만 좀 서로가 알아듣고 소통만 돼도 가끔 가다 보면 눈만 멀뚱멀뚱 뜨고 못 알아듣는 척하는 경우가 있어요. 서로 깝깝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자료 받으시면요 차익 실현 범위까지 다 나와요. 또 거래대금 1,000억 미만 1,000억 이상 그 종목군들의 흐름 2019년 1월 10일 날 보세요. 거래대금 1,000억 이상짜리가 4종목뿐이 없어요. 14종목 죄송합니다. 14종목. 그것도 상품 포함해서. 11일 날은요. 상품 포함해서 10종목. 거래대금 1,000억 이상이. 이때 거래대금이 하루에 얼마냐면 4조 5조 정도뿐이 안 해요. 4조 5조. 4조 5조. 마찬가지예요. 2019년 1월 18일. 그건 옛날 아니냐. 불과 1년 전에도 2월 10일 날 이때 5조 2천억 터졌거든요. 거래대금 유가증권 시장이. 근데 16개 종목뿐이 안 나와요. 근데 그 이후에 거래대금이 얼마 터집니까? 44조 4천억까지. 가장 많이 터진 게 44조 4천억까지. 5월 달에도 1,000억 이상짜리 종목이 40개 이상씩. 지금은요. 한번 볼까요? 3천억이 넘어야 뭐 20위 안에 조금 들어오고 막 그런 수준이에요. 3천억이 넘어야 20위권 안에 들어오고. 결론적으로 거래대금 기준에서 거래량 보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거래대금 보는 겁니다. 예전하고 다르기 때문에 거래량에 대한 의미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예전처럼. 자, 쭉 넘겨볼까요? 거래대금 1,000억 이상짜리. 오늘은 좀 줄었을라나 거래대금이 줄어서. 한번 보시죠. 5종목, 10종목, 15종목, 20종목, 25개 종목, 30종목, 35개 종목, 40개 종목, 45개 종목, 50개, 55개, 60개, 65개. 65개. 조금 전에 보셨잖아요. 여러분들 눈으로. 즉 거래대금이 풍부한 종목을 공략을 해도 충분한데 왜 거래대금도 없는 종목을 자꾸 대박주라고 현혹시키는 그 거짓부렁 그 친구들한테 현혹되셔서 움직이시냐 이거예요. 에? 그거 하지 마세요. 그리고 오늘 상승 종목, 하락 종목의 숫자도 뭐 어제 금요일 거래 기준만큼 월등히 많지는 않지만 510개 그리고 코스닥이 864개 적지 않아요. 상승 종목보다 하락이 월등히 많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용가리 통뼈라고 야 나는 여기서 모든 종목을 빼낼 수 있어. 그럼 상승률 상위 종목으로 놓고 볼까요? 상승률 상위 종목 이렇게 놓고 볼 때 거래대금이 수반되면서 상승률이 나온 게 몇 종목이 되냐 이거예요. 얼마 안 돼요. 결론적으로 이런 기준에서 종목들 설정해서 내일 또 들여다보는 전략도 있는데 그거는 지금 이제 교육하기에는 너무 벅차고 유료 강의 9시간짜리 110만 원씩 판매를 했어요. 지금도 쿠팡이나 티몬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준점들 여러분들이 무료로 자료 나눠드릴 때 활용을 하십시오. 어제 기준에 올려드린 SK 하이닉스 분봉으로 볼게요. 일봉으로 볼까요? 일봉. 예. 700만 주 기준 거래량 잡아드렸죠. 그러면 5MA, 20MA 거래량 터지죠. 추세 매매 기준이 잡혀야 안 잡혀요? 잡히죠. 5MA, 20MA 거래 기준의 갭상승의 흐름에서 사실상 13만 6,500원 시가보다 바로 위에서 끝났는데 우리는 추가 편입 기준, 신규 편입 기준 13만 8천원까지도 편입 가능하다라고 문자를 보내드렸어요. 결론적으로 주봉상의 이 흐름이 이번 주 기준에 저는 돌파갭 나오고 14만 원 훌쩍 넘긴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하이닉스가 먼저 쭉 치고 갈 수도 있지만 삼성전자의 흐름이 최고가는 아니더라도 최소 8만 5천 원 넘기고 9만 원 수준까지의 흐름이 나와줘야 이쪽 하이닉스의 14만 원 돌파가 가벼워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좀 아쉬워지죠. 그래서 결국은 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얼마? 주봉상의 갭에 대한 목표 주가로 해서 16만 5천 원으로 상향을 해야 됩니다. 16만 5천 원. 그런 맥락에서 좀 놓고 보시고, 그리고 충분히 오늘 거래량이 실려 있어서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주봉상으로도 거래 실린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두 번째 기준에서는 어떤 기준 잡아드렸죠? 현대바이오, 어제 야간에 이제 현대바이오 설명을 드렸단 말이에요. 900만 주 이상 또 상한가를 보려면 그 이상의 이제 거래량 1200만 주 뭐 이렇게 잡아드렸는데 오늘 기준에 일본 기준에서 1100만 주 거래량까지 터졌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시초가가 얼마예요? 9.96. 9.96. 그러고 나서 들어올려서 16.41이에요. 변동성이 사실 얼마 안 났어요. 5%뿐이 안 나온 거예요. 근데 말씀드렸죠. 10%까지만 따라붙을 수 있다. 그럼 그 위쪽에서 따라붙어서 손실을 보는 거는 교육받은 대로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준을 어기신 거란 말이에요. 10% 이상 안 따라붙기로 했잖아요. 방금 자료 드렸잖아요. 제발 좀 능동적으로 보셔야 되는 거야. 10% 이상 1조 이상짜리 10% 이상 따라붙어요? 안 따라붙어요? 안 따라붙죠. 현대바이오가 1조 이상짜리 종목이 아니에요. 1조 이상짜리 종목이죠. 여기 있잖아요. 1조 이상. 그러면 결국은 시초가에 따라붙던 그게 아니면 따라붙기가 어렵다는 거죠. 어찌됐건 윗골에서 차익 실현, 음봉일 때는 들여다보지 않는다. 그 기준이고요. 애매한 구간에서 들어가셨다면 손절입니다. 그거 손절 못 지키실 것 같으면 안 들어가는 게 맞죠. 그 다음에 우리 기술 투자도 사실은 이게 실질적으로 편입이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쉬워요. 왜? 5분봉 기준 놓고 보시면 어떻게 되죠? 1시 이후에 바바밤 빰빰 바바바바밤 오늘 장중에 뭐라 그랬어요? 다 움직이는데 우리 기술 투자에 대해서 코멘트가 없는 거 보니 또 변동성이 안 나오는 거 보니 거래량이 죽어 있을 겁니다. 개장 초에만 갭상승 이후에 살짝 올라왔다가 음봉, 그리고 그때만 거래량 살짝, 그리고 거래량이 없죠 사실은. 요때 한번 살짝 5분봉 기준에. 이게 일주 월봉이랑 똑같습니다. 일주 월봉. 일주 월봉으로 놓고 보실 때 똑같다는 얘기예요. 없어요. 없어요. 거래량이 없으면 캔들이 크게 나오는 케이스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자, 지금 유튜브 쪽에 179분 계시는데 좋아요 눌러주시죠. 좋아요. 나 아까 안 해서 깜빡해버렸어. 좋아요 눌러주셔야지. 좀 숨도 못 쉬겠는데 지금. 응? 좋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39분 이거 안 돼요. 좋아요 빨리 채팅창 말고 요거 그렇지. 엄지척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도 사실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닙니다. 근데 어찌됐건 후속타가 안 나와서 거래대금이 줄어들면 매집 계산기로 윗골이 달릴 때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는 코멘트만 잠깐 해드렸어요. 장중에 얘가 안 보이는데 하고 있다가 1시 넘어서 이제 변동성만 나와서 이걸 우리가 문자 사인을 내고 공략을 하러 들어가고 그런 개념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 뭐 예를 들어서 5,700원에 만약에 편입이 됐었다 예를 들면, 그리고 이제 고점이 6,200원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1.5% 혹은 2%, 2.5% 혹은 3% 밀리면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해서 대처해야죠. 20%씩 올라온 종목을 10% 꼬리 달릴 때까지 냅뒀더니 더 가더라. 내일 같이 안 갈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거래량의 기준만 잡는 거죠. 54번.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서 거래량의 기준을 잡을 때 예를 들면은 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복습입니다. 내일 기준에도 거래량이 최소 600만 주대 이상 700만 주 수준이 최소 터져줘야 일단은 오늘의 변동성 수준이 나옵니다. 오늘의 변동성이 얼마? 장중의 기준에 4.89 얼마? 700만 주 이상 터지면, 그럼 얼마까지도? 시장이 멀쩡하면 5.56까지도. 그 이상 터져서 1000만 주 정도 나와버리면 어우 땡큐 하죠. 할렐루야 땡큐 하는 거죠. 왜 이렇게 까부냐고 시장 깨지는데
국내 증시는 선반영돼 있습니다. 깨진 게 없어요. 미국 증시는 지금 마이너스 1.23이에요. S&P 500 지수 0.69야. 닥스가 0.48, 46, 영국이 0.42, 프랑스가 0.30, 유로스탁 50이 0.56. 금요일 날 다 강세됐던 곳이야. 우리나라는 선반영돼 있어. 아니 뭘 자꾸 조정을 받는다, 밑에서 사자, 돌리면 사자, 내려오면 사자, 뭔 쓸데없는 수수료 받아 나가는 건지. 대형주 매매하시는 분들이 무슨 그게 뭐가 필요해요. 하이닉스 700만 주 기준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하나생명 기준 얼마? 3,500만 주를 개장초에 잡아드렸어요. 원래는 3,000억 이상 기준 이렇게 말씀드려놓고 3,500만 주. 왜? 요 앞전 거래량 수준 70%, 앞전 거래량 수준 80%. 그렇게 해서 3,500만 주. 그래 1,000억을 딸랑 넘긴 거예요. 종가상의 기준에 고점 행진이 이어져야 안 이어져요. 할렐루야. 예? 남이아미타불 안샘보살. 예? 이 기준에서의 목표 주가만 잡아도 얼마야? 4,000원 수준까지도 볼 수 있는 거예요. 3,800원, 4,000원 뭐 이렇게. 예? 안 보여요 이거 주봉상의 목표 주가가? 그럼 내일 거래량 얼마 터져줘야 돼요? 주간 단위 이 정도씩만 터져줘도 추세 매매 가능하단 말이에요. 내일 기준에서도 4천만 주만 터져주세요. 4천만 주. 그럼 어떻게 돼? 1,500억 이상 터지는데 대형주의 지극히 정상적인 종목이죠. 그래서 비이성적인 매수매도 그 거래량의 3천억 그 기준이 아니라 추세로도 볼 수 있다. 오케이, 땡큐 바리. 그 다음에 현대바이오는 어떻게 돼? 현대바이오 내일도 거래량이 수반되면 움직일 수 있는데 똑같이 기준 잡아드립니다. 얼마? 900만 주 기준을 잡아드리는데 900만 주는 공격적이신 분들의 기준이고 1200만 주는 터져줘야 최소. 그래야만 변동성이 10% 수준까지 시초가 대비해서요. 시초가 대비 나올 수 있는 기준으로 설정합니다. 다만 매번 말씀드리는 것처럼 시장에서 이슈가 불거진 종목은 거래량 거래대금이 개장초에 터집니다. 그게 연속성이 있어야 되고 양봉이 나오는지 확인해야 돼. 현대바이오 어깨 들썩. 아니 내일도 움직임이 나올 수 있어요. 뭐 장악형 이후의 흐름인데 다만 거래량이 안 실리면 죽는다는 거죠. 거래량이 안 실리면 추세가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래량을 부분을 공격적이신 분들은 900만 주에 보수적이신 분들은 1200만 주 이상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HMM 아싸가 우리 외국인 기관 어찌됐건 쌍끌이로 280만 주 끌어들인 만큼 움직임이 나왔죠. 다만 이제 꼬리가 달려 있어요. 꼬리가. 지금 우리 방안에 한번 흐름 볼까요? 많은 분들이 힘겨워도 하시고 또 많은 분들이 행복해도 하세요. 그러니까 딱 극명하게 엇갈리는 게 이제 예전에 들어오신 분들, 그 다음에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 근데 그 부분이 난 최근에 들어와서 이런 개념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예전에 들어왔으니까 수익이 나서 에이 고점 대비 손실이 나고 있는데 최고점 대비해서 손실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내가 기존에 대비해서 수익이고 또 주린이 분들 이번에 새로 주식 계좌를 트시고 이번에 새로 매매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의 기준에서는 어때요? 하늘이 노랗죠. 근데 그거는 좀 감내를 하셔야 되는 수준이라는 거고 또 아니 중형주 다정내에서 일로 옮겼는데 중형주가 더 빠져서 변동성이 더 커요. 거기가 하염없이 결론적으로 지금 보시면은 이러고 계세요. 이러고 순사마 선생님, 또 다른 분들은 안 계시나? 밥 먹자 선생님, 우리 새벽 이슬님, 이쁜이네 선생님, 뭐 다 마찬가지예요. 행복해 한단 말이에요. 하오사하 선생님, 밖에서는 마스크 쓰고 있는 아기 사자, 아이고, 동 선생님, 이런 기준이 여러분들이 이러한 분들께서 이렇게 다 상상상 소울음도 해주시고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슴속으로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하이닉스 기준에서 한번 또 놓고 보시자는 거죠. 오늘 기준에 SK 하이닉스의 문자 사인 오늘 것까지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월달 단문 문자까지가 이거 참 문제가 심하네. 단문 문자 왜 안 해놓고 갔어 또 오늘은?
금요일자까지는 해놓고 오늘 단문 문자 나갔죠. 오늘 거에 따로 별도로 해놨나? 이건 뭐 대표가 한 번씩 들여다보면 하고 안 들여다보면 안 하고 이것도 영원님 어디 가서 저쪽에 가 계시는구나. 이것도 폴더 다 따로 하라는데 오늘 22일 건데 폴더 오늘 또 그대로네. 그대로야. 오늘 거까지 나와 있나 한번 봅시다. 여기 바탕화면에는 이대로 문자 그대로 넣어놓고 폴더 그대로 해놓고 오케이. 뭐 보시면 하이닉스 잘 보세요. 우리가 문자가 뭐 허벌나게 나가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오늘 하이닉스의 기준에 2월 달에 들어서 안 힘드신 분이 어디 있어요. 1월 고점 찍고 시장 자체가 한 달 보름 2달 가까이 옆으로 횡보. 윤정도 한 달 과금이 400만 원인데 이거는 무슨 뭐 수익을 내서 윤정도 세경을 주는 것도 어려울 판에 수익이 아니라 고점 되면 밀렸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해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이닉스 기준에 이러한 가격대에서 비중을 유지했죠. 우리는 8만 원에 편입한 거란 말이야. 8만 원 이하에서부터. 근데 당연히 위에서 편입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LG전자나 현대모비스나 현대차나 기아차나 막 상한가 들어가고 그 큰 대형주가 그 큰 변동성이 나오면 차익 실현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목표 수준이 안 왔어요. 펀더멘탈적인 실적 대비해서의 목표 주가. 또 매집 대비해서 무슨 소리냐? 동학개미가 섰는데 뭔 매집이냐? 아유 진짜 화끈양 막끈양 진짜. 하이닉스의 대주주 지분이 50%예요. 외국인 지분이 50%예요. 동학개미가 산다고 지분이 주가가 왔다 갔다 하나? 참나. 오늘 마지막에 나간 문자도 13만 8천 원까지 나갔어요. 종가 밀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입 기준을 잡아드립니다. 어떻게 20%. 나머지 10%는 플러스 마이너스 5% 범위를 보자. 14만 원 넘겨도 들어갈 수 있고요. 만약에 미끄러져 내려오면은 얼마? 13만 예를 들어서 1,000원에 편입. 그럼 13만 원 5천 원 평균 단가 되나요? 예를 들어서. 앞전의 흐름에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까지도 일자별 문자 사인도 마찬가지예요. 일자별 문자 사인도 얼마나 강조를 드리고 금요일날 편입을 했어요. 아 오늘 밀리지 않았냐? 아니 뭘 얼마나 밀려? 삼성전자가 보합인데, 약보합인데 미국 장신 박살나. 아이 진짜 그냥 진짜. 유럽이 0.5% 조정으로 낙폭 다 줄여놨고. 미국 쪽이 지금 나스닥의 1% 수준으로 낙폭이 다 줄려가고 있는데 뭔 그렇게 1%가 뭐 그렇게 대단한 조정이라고 겁을 내시고 엉엉엉 우시고 그러나? 그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12월 9일 날 저 보세요 한번. 얼마야 얼마? 8만 원에 20%. 하이닉스 98,500원에 16%. 아 나는 늦게 샀다니까. 늦게 사면 얼마에 사셨냐고. 최대폭이. 하이닉스 실적을 보시라고요. 내년에 영업이익 얼마? 20조 이상. 2018년도에 영업이익 얼마? 20조 8천억. 지금 시가총액은 100조. 100조가 안 돼요. 하이닉스 6.97. 와우. 오늘 날짜 기준이네. 내일행복님. 전기 하이닉스 삼성전자. 아우 머리 아파. 전기가 밀려버렸어요. 예? 전자가 좀 밀렸어요. 근데 주도주의이기 때문에 어차피 실적이 뒷받침되는 IT가 또 수급이 뒷받침되는 IT가 아니 삼성전자도 동학개미가 자꾸 산다는데 왜 자꾸 수급이 좋다고 그러나. 삼성전자 외국인 지분이 55% 수준입니다. 그죠? 개인들은 8%뿐이 없어요. 손바뀜이 계속 지금 가격에서 나오고 있는 거죠. 하이닉스 만도 3만 원대에서부터. 아니 그러니까 나는 늦게 샀는데 아이 늦게 사고 저가에 사고 필요 없어요. 예를 들면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이닉스 41%의 수익 8만 원 기준 잡아서 그러면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지금 14만 원이니까 13만 8천 원, 6,500원. 그럼 얼마입니까? 5만 원 오른 거죠. 5만 원. 저가에 사서 좋겠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러한 주도주에서 그러한 수익을 내시려면은 얼마예요? 지금 5만 2천 원 올랐다고 치면은 70% 7, 8에 56 그죠? 70% 수준이죠.
이 70% 수익을 갖고 오기 위해서는 중간에 눌림목 나오더라도 가져갔단 말이야. 그냥 바이오주들처럼 냅뒀더니 다 가더라가 아니라 실적이 완벽하기 때문에, 거기에 외국인 지분 50% 완벽하기 때문에 3% 올랐는데 아니 오늘 13만 8천 원 고점에 왜 안 잡아주세요? 그거는 스스로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이 계세요. 방 안에서도. 그분들은 일부 조절을 하신단 말이에요. 일부 비중을. 뭐 원체 매매가 좋으신 분들은 전량도 조절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라이브 방송에 우리 직원분들 빼고 나면은 150분 정도 되시려나? 지금 175명, 그리고 문자반에 합치면은 전체적으로 한 300분 정도 되신단 말이에요. 그죠? 저희 직원들, 이 서포트하는 친구들 들어와 있는 직원분들 빼고 나면, 그러면 결론적으로 라이브 방송에 접속하신 분들이 많이 들어오실 때가 하루에 뭐 한 60명 정도 들어오시기도 하고요. 안 들어오실 때는 30명 정도. 그럼 나머지 분들은 직장 다니시거나 개인 사업 하시거나 또 뭐 공치러 가시거나 막 이러신 기준이란 말이에요. 결론적으로는 그분들의 경우에 매매가 원활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24년 동안 멘토 역할을 할 때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도 하세요. 자, 삼성전자 여기서 정리합니다. 정리하시고 일부 저 재편입, 이거 재편입 할 거예요? 어디서요? 이번엔 전량차익 실현이고 몇 달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제 9만 원 꼬리 달린 건 놓쳤다고 치고 9만 원 공방 나올 때 사거래를 했어요. 거기서 눌려서 9만 원 공방 눌리다가 한 3% 빠졌어. 8만 7천 원에. 자, 8만 7천 원에 한번 정리합시다. 얼마 세게요? 한 8만 한 3천 원, 4천 원에 사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오긴 와요. 확실히 와요. 지금 팔고 확실히 밀려요. 그게 뭐 조정을 한번 바꾸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그럼 밀리면 다시 산다는 게 뭐예요? 고점 어차피 신고가 나올 겁니다. 그럼 갖고 가면 되지. 그걸 뭐 귀찮게 자꾸 사고 팔라 그래. 수수료 나오게. 어차피 가져. 그럼 나 갖고 갈래요. 이렇게 된다. 그럼 윤정두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이런 기준이 되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의 기준이 되죠. 쫙 보시면은 다 대형주 위주에서 정상적인 포트폴리오를 잡아가는데, 예를 들면 전략 매도 사인이 한 번씩 나갑니다. 어떨 때 나가냐면요. 예를 들어서 뭐 LG화학을 한번 봅시다. LG화학. LG화학이 2017년도에도 전략 기가 막히게 이렇게 유가하고의 전략 기준 잡아드리고 결국은 상승장악 확인형이 뜹니다. 남들 다 악쓰고 팔라 그럴 때. 정신병자들이 이거 다 팔라 그랬어요. 조정 되게 많이 받은 것 같죠? 아니야. 고점 대비해서 8% 조정받은 거야. 최고점 31만 1천 원 대비해서 따지면은 27만 원이면은 빠진 걸 기준 잡아서 4만 원 빠졌으니까 13% 조정받아. 13%. 그러고 나서 돌리는데 저기서 팔래. 왜? 이렇게 밀려 내려올 때 악재가 막 나왔겠죠. 이 정도 나오고 이 정도 내려오면. 그러면 여기서부터 팔게 해줘야지. 여기서 무슨 지가 척척 박사라고 지 머릿속에서 나온 것처럼 막 설명을 해요. 남의 거 훔쳐다가. 그래 다 늦은 자락에서 여기서 팔으래. 윤정도는요 뭔 소리 하는 거야. 매수. 상승장악 확인형 떴고요. 실적이 금리를 올릴 만큼 경기 지표가 개선됐고요. 유가가요. 상품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긍정적입니다. 근데 팔으라고 하는 애들은 고점 대비 유가가 20% 조정받았다고 화학업종 끝났다고 팔으라는 거예요. 정신 나간 친구들이. 그거 아닙니다. 금리 올리고 있는 과정이고 충분합니다. 결국은요. 이게 지금 28만 원이잖아요. 갭상승 나고 28만 원은 안 샀겠어요. 정도가. 그러고 나서 얼마까지? 34만 원. 그리고 나서 40만 원. 그게 여기 상승장악 확인형. 잘 보세요. 상승장악 확인형. 여기 상승장악 확인형 떴죠. 그 다음 보실까요? 배 아프죠? 상승장악 확인형 또 떴네. 배 아프죠? 여기서 보면 얼마야? 상승장악 확인형. 중간에 여기서도 사야 돼요. 여기서도 사야 돼요. 아무리 얘기해봐 안 사잖아. 그러면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자, 여기 있습니다. 전량차익 실현 언제? 9월 19일 날. 전량차익 실현 언제? 9월 19일 날. 전 언제 이런 거 나와요? 나눔님 걱정하지 마세요. 윤정도와 함께라면 농담하는 게 아니라 이런 수익 다 나는 거예요. 중간에 흔들릴 때 그거만 잡으시면 돼. 아무 종목이나가 아니라 이런 시가총액 지금 3위 종목을 가지고 33만 원 이하 5에서 10% 목표주가 40만 원이나 해. 화학비중 40%나 해. 이걸 주력주로 봤으니까 우리는 46% 수익 추
차익 실현 안 합니다. 오버슈팅 나오면 차익 실현 안 합니다. 그럼 목표 주가 그냥 막 잡아주나? 펀더멘탈적인 부분, 또 서양식 패턴에서 목표 주가 잡아주는 사람 봤어요? W자형 패턴의 전제 조건 얘기해 주는 사람 봤어요? V자형 패턴의 전제 조건, V자형 패턴의 목표 주가, 헤드 앤 숄더형에 대한 차익 실현 구간, 역 헤드 앤 숄더형에 대한 편입 구간, 거기에 대해서 목표 주가 설정 범위 없죠. 아무도 없죠. 단 한 명도 없어 우리나라에. 농담하는 게 아니라 서양식 패턴 분석에 대해서 가장 간단한 캔들이나 이평선이나 갭에 대해서 일부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누적 수급 여기도 나와 있고, 매집 대비해서 5.13% 매집이 되어 있습니다. 목표 주가가 41만 6천 원입니다. 이거 넘기죠. 44만 원까지 올라오잖아요. 43만 원대까지 넘기잖아요. 여기 있는 목표 주가 보수적인 관점. LG전자에 8만 원 매집 대비해서 5.5% 매수하고 7천억 매집했는데 목표 주가 얼마? 12만 원입니다. 넘기죠. LG전자 이번에. 그러면 LG와 양반 그러냐? 그러면 또 보세요. 하이닉스도 보시고 삼성전자도 봅시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죽어도 매도를 안 해요. 그리고 나서 9월에 차익 실현합니다. 9월에. LG전자 편입하세요. 그리고 LG전자는 더 갔죠. 그럼 삼성전자 볼까요? 소름 돋을걸? 아우, 이거 보시면 소름 돋는데, 에코프로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 우리는 얼마? 16,000원대부터 들어가. 16,150원. 이 당시 기준에 3배랑 떴습니다. 갭에 대한 목표 주가입니다. 그런데도 2,200만 주짜리 4만 원까지 올라와도 우리는 1%, 에코프로 1%, 교육용 1%. 왜? 시가총액이 1조가 안 돼. 그럼 우리한테는 소용 준 거야. 그런 마인드를 갖고 가셔야 방금처럼 나누님께서 나는 언제 LG와 같은 종목에 저런 수익 냅니까 해서 주만 잡아내는 거예요. 다 사는 게 아니라, 아무나 막 사는 게 아니라 주도 업종만. 순환성으로 이게 뺑뺑이 돌려갖고 올라갑니다. 주도 업종만. 우리 KB금융 갖고 고생했잖아요. 손실은 아니지만 시장 수익률 안 나왔죠. 조선주가 어떻게 30년 만에 업황 오졌세 이후에 그게 어떻게 랠리가 나올 수 있어요. 단타 치러 들어갔다가 7,000원 초반에서 삼성중공업 지금까지 물려있는 거 금요일날 가급적이면 전량 정리해서 주도주로 압축합시다 했죠. 그냥 순환성의 황금대바닥주 얘기하지 말라니까. 이거 보세요. 여기서 이거 정신 나왔다 그러지. 18,000원 넘기는 종목을 목표 주가를 24,000원대 2차 목표 주가 돌파 갭에 발생됐습니다. 갭 교육 좀 제대로 받으시기 싫으면 윤정두가 다 이거 다 해드리잖아. 알아서 요 위치에서 요 목표 주가 설정해드리면 36,000원을 26,000원, 7,000원 하고 있는 애를 36,000원을 방송에서 어떻게 돼요? 다 와버리죠. 넘기죠. 요 기준하고 요 기준하고. 캡에 대한 목표 주가. 뻥이 아닌 거예요. 후행성으로 어쩌고저쩌고, 신라젠 후행성으로 어쩌고저쩌고 웃기죠. 다 이렇게. 결론은 삼성전자 봅시다. 시간 없으니까. 삼성전자. 남들 다 이렇게 해서 뭐 신라젠 수익 났어요. 고마워요. 땡큐예요 할 때 2만 원대에서부터 18,000원에서부터 급진겜에서부터 샛별형 주봉상의 샛별형에서부터 이게 얼마? 2만 원대. 참. 15만 원을 넘겨요. 근데 우리는 철저하게 꼬리 달리고 음봉 떨어지면 무조건 중간중간 다 차익 실현. 텔콘? 5,000원대 5,000원대. 결론적으로 삼성전자 보시면 기겁을 합니다. 그리고 하이닉스 삼성전자 고점을 언제 찍었는지 아까 다 9월 달에 차익 실현했잖아요. 또 10월 달에 차익 실현합니다. 보시면 자 띠용 삼성전자 230만 원 미만 40% 비중 확대. 삼성전자 164가 아니겠죠. 264만 5천 원이겠죠. 264만 5천 원 5% 추가 차익 실현 25% 비중 확 유지. 삼성전자 262만 원 전량 차익 실현. LG전자 8만 원에 5% 추가 15%. 여기서 차익 실현하고 하이닉스 차익 실현해서 LG전자로 갑니다. 삼성전자 전량 차익 실현. 이때 IT 비중은 삼성전자 100%도 가능합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2016년 이후에 삼성전자는 윤정두가 2017년 9월 말 전량 매도를 합니다. 그리고 고점은 10월에 찍힙니다. 하이닉스는 9월 말 전량 매도하고 9월이 최고점으로 찍힙니다. 여기서부터 샀던 종목 중간에 단 한 번도 안 팔았습니다. 이런 때도 안 팝니다. 왜? 고점 대비 20% 수준의 조정이 안 나옵니다. 이게 고점 대비 20% 수준의 조정이 안 나와요. 이 음봉 크기 하나가 10%가 안 나와요. 그리고 오버슈팅, 원하는 오버슈팅이 안 나왔어요. 실적이 상상을 초월하게 넘어가는데 이게 SBS, CNBC 방송 화면이에요. 안 판다니까. 왜? 외국인 사서 올라가 뻥치시네. 자사주 매입이었는데
갤럭시 노트 7 문제 때문에 조정받을 때 개인이 떠하는 물량이 거의 제한적이에요. 근데 변동성은 월등히 커졌어. 결국은 뭐 버킹검이지 무슨 뭐. 결국은 펀더멘탈적인 부분에서의 목표주가 설정 범위, 추세의 목표주가 설정 범위 단 한 번이라도 사실상 고점 대비 20% 수준의 조정이 나옵니까? 안 나오죠. 다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변동성 범위가 가파랐다 해서 9월 달에 전량 차익 실현을 한 거고 10월에 고점 한 번 더 찍은 거고 하이닉스는 9월이 고점인 거고 그게 전량 차익 실현이에요. 그게 삼성전자의 전량 차익 실현은 언제? 월봉 기준에 2017년 9월. 그리고 11월에 찍히는 거. 9월 말 10월에 전량 차익 실현. 죄송합니다. 9월 말 10월. 그리고 11월에 찍히고 SK 하이닉스는 10월에 찍히겠네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9월 말 10월 초. 9월 말 10월 초에 이렇게. 그리고 여기 찍히고 한 번 더 움직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져온 거. 단 한 번도 매도가 없이. 오버슈팅이라고 인식되는 자락에서 여기서 오버슈팅이다라고 인식을 하고. 그러고 나서 다시 편입한 게 2019년 12월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근데 한 달 만에 무슨 20% 25% 올랐어요. DB하이텍은요. 2만 원에 샀는데 50% 이상 전량 차익 실현 끝. 그리고 나서 산 게 삼성전기. 지금도 안 팔아요. 왜? 오버슈팅이 한 번도 안 나왔으니까. 신고가 랠리 사상 최대치 랠리는 나오는데. 그리고 이때 팔고 산 게 뭐예요? 네이버가 이때 말부터고 한진칼이 있었고. 그러고 나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다시 본격적으로 산 게 얼마? 8월 이후에. 다 이유가 있어요 그때. 6월 달에 삼성바이오로직스 30% 비중에 실컷 먹고 셀트리온 삼형제 일부 먹고 그리고 시젠에서 7월 달에 10만 원대 들어가서 30만 원대까지 그냥 시원하게 30% 수익 30% 비중에서 신풍제약 그냥 네 마음대로 해라 냅뒀고 그거 다 팔아서 그 다음부터 자동차와 LG화학 추가적인 편입의 기준과 IT 비중 55%에서 70%로 확 늘리죠. 결론적으로 내 주력주가 여유가 생겨야 다른 데 가서 아우 죽겠어요 죽지 마시고 내 주력주가 여유가 생겨야 대처를 할 수 있다. 그러면 내일 공략주 이제 또 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내일 공략주. 그죠? 내일 공략주. 소오름 한번 갑시다. 소오름. 내일 공략주 뭐 세 종목에서 뭐 5종목을 잡아드리고 내일 개장 전에 또 봐드릴 테니까 벌써 11시 2분이에요. 소오름 한번 갑시다. 소오름 얼른 소오름. 그렇게 해서 소오름. 저도 피곤해요. 아까 서서 일어나서 방송에서 너무 피곤해서 소오름. 그리고 소오름 해주셨으면은 이 유튜브에 좋아요도 한번 해주셔야지. 이게 아니 59개가 뭐야 오늘 이건 뭐야 마케팅 한번 안 하고 목소리가 안 나오는데 이 힘든데 해드렸더니 이런 분들이 꼭 보면 계좌 깡통 나고 주식시장 떠나면서 에이 퇴퇴 그러고 떠난다니까. 마인드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세상에 어디 가봐. 아유 힘내라고 이거 100개 넘어야죠. 177명 들어와 계시면은 100개 넘어야죠. 120개까지 나와야지. 70%. 동네 창피하게 이게 뭐냐고 이게. 소오름. 그럼요. 이렇게 열심히 해드리는데 에이 약 올라서 광고해야겠다. 광고해야지. 뭐 광고라기보다는 내일이라도 같이 움직여서 나도 좀 저런 수익을 내고 싶어요. 별 수익도 아니에요. 뭐 이게 뭐 별 수익이나 다 극대형주 애들 이상한 꼬맹이들 나와서 뭐 대박 났죠. 다날 대박 났죠. 이게 아니라 그건 다 잡아서 올려드리잖아요. 하이닉스 이런 수익, 극대형주에서 이런 수익, 랠리님의 수익, 카카오, 현대차, 뭐 이노텍, LG노텍 오늘 우리 절반 이상 차익 실현했어요. 전량하신 분들도 계세요. 왜냐면 기준점 잡아드렸으니까. 23만 원에 50% 차익 실현했고 왜 거래량이 없이 올라와서 현대글로비스도 절반 더 넣었고 22만 5천 원 이탈되면 전량 차익 실현입니다 했는데 막판에 이탈돼서 일단은 가져간 기준에 잡히고 지난주 월화수에 SFA 반도체 1월 26일 날 상한가 지난주 월요일 날 29% 상승 그러고 나서 또 15% 상승 이후에 꼬리 그 다음에 10%의 강세 오늘 질문 나왔죠. 저는 엉뚱한 데 잡아서 또 손실이에요.
일단 거래대금 없으면 정리, 거래대금 터지면 다시 들어가세요. 그렇게 해서 뭐 아이디 보세요. 다 아이디가 다르시죠. 필명이. 그렇게 해서 이런 수익들을 좀 가져가시고, 또 이런 수익을 가져가시면서 교육도 받으셔서 이제는 독립하실 수 있는 상황이 되면은 독립도 하시고. 독립하신 분들 많아요. 60대 어르신, 70대 어르신, 80대 어르신 들어와 계시다가 교육받고 패턴 어떻게 움직이는지 배우시고 독립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안 그러면 뭐 지금 몇십만 명 되게 회원이 유료가 다 독립을 하신 거 아니에요. 이런 수익들 12월 1일부터 1월 21일까지 이런 수익들, 이런 누적 수익들 방 안에서 굉장히 행복해하고 계세요. 아, 연간 단위 뭐 200% 났네, 400% 났네, 연간 단위 이 대형주로 11월 이후에 삼성전자가 70%, 하이닉스가 75%, LG화학이 시가총액 1, 2, 3위가 다 70% 이상씩 이렇게 폭등이 나오고, 자동차가 상한가, 현대모비스가 시가총액 10위가 상한가 나오고, LG전자가 상한가 나오고, 이런 흐름에서 수익이 안 나올 수가 있냐고. 그러다 보니 결론은 이 자신감과 함께 시장의 시세만 잘 봐도 되는구나, 추세만 잘 봐도 되는구나. 그러면 내 수익은 언제든지 나는구나. 그죠? 그래서 결론은 내일부터 같이 움직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전화 주세요. 그래서 벌써 11시 6분인데 11시 반까지만 딱 받고 10분 지나고 나서 이거 바꿉니다. 이렇게 해서 바꾸고 오늘이 마감일이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바꿉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 이벤트 부분은 오늘 마감을 해요. 그렇게 해서 이벤트는 이제 없어진 거야. 11시 반까지만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종목 들어갑니다. 종목 기준의 흐름을 SK 하이닉스를 여전히 잡아드립니다. 오늘 시장 상황이 삼성전자가 조금 강세를 띄워줬다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그게 아쉬워요. SK 하이닉스 거래량 700만 주. 거래량 700만 주 실리면 5% 이상 등락 범위가 시초가 대비예요. 시초가 대비 5% 이상의 등락 범위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기준이 HMM입니다. HMM. 오늘 뭐 1%에 못 미치지만 매집이 충분하게 들어왔죠. 프로그램 매수 들어온 거 이외에 자체 창구에서의 매수도 나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간에서도 눌리고 또 어떻게 됐어요? 장이 미끄러지니까 장이 미끄러지면 이렇게 다 깨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HMM의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잡아드린 게 19,000원은 이제 추세적인 범위의 기준이 된 거고 2만 원까지 갭에 대한 목표 주가를 설정을 해드렸죠. 주봉상의 기준에서 또 추세에 대한 부분에서 그렇게 해서 HMM의 거래량 기준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오늘 다소 못 미쳤죠. 그럼 3천억 이상의 거래대금 돼야 되는데 1,700만 주를 어제 그래서 설정을 해드린 건데 오늘 거래량만 터져도 움직임이 나올 텐데 그래도 2천만 주 정도 오버슈팅을 바라려면 2천만 주 정도의 거래량 그렇게 해서 대략 한 4, 5천억이 터져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HMM의 추세 하루에 시초가 대비 10% 등락 범위는 나올 수 있다라고 해석합니다. 이 종목이 시가총액은 5조 6천억이고 뭐 280만 주 샀다고 해도 그게 1% 미만이에요. 3억 2,800만 주짜리라. 그럼 결론적으로는 이 종목의 기준에 동시효과 기준의 흐름이 눌림목으로 나올 수 있어요. 눌림목. 혹은 보합, 혹은 강보합. 시간의 거래량은 제한적이었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어후. 긍정적으로 변동성이 보합권에서 출발이 되는 거니까 거래량만 수반되는 게 확인되면은 충분히 변동성 확대 부분을 들여다보실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놓고 보시고 그리고 바이넥스 부분을 이제 오래간만에 좀 들여다보는데 바이넥스 부분이 지금 시간에서 좀 띄어났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감안해서 거래량 기준 설정을 하면은 바이넥스 부분이 지금 시간에서 24만 주 정도 23만 6천 주 거래 터지고 움직임이 어떻게 나왔냐면은 5%대 강세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일 기준에서 일단은 거래량이 수반되고 움직임이 나오겠죠. 그럼 그 기준이 25만 3천 주의 시간에 거래가 됐으니까 이 부분을 3으로 나눠주면은 80만 주 이상, 800만 주 이상
동시효과에 8만 주 이상 10만 주 정도 실린다 보고, 그렇게 되면은 800만 주 이상, 그러면 38에 24, 그리고 대략 3만 6천 원 정도 평균 단가 거래가 된다고 치면은 38에 24, 68에 48, 그럼 대략적으로 3천억 정도 거래 나와요. 그래서 850만 주까지 가죠. 850만 주까지. 850만 주의 거래량이 실리면 바이넥스는 변동성이 10% 수준까지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설정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뭐 하이닉스 들어가 있고 HMM 들어가 있고 바이넥스 들어가 있고 자동차 쪽의 기준에서는 현대모비스가 일단 하방을 잡아주는데, 이 현대모비스의 기준에는 뭐가 형성이 돼 있죠? 어떤 게? 얘는 변동성이 거래량이 어차피 제한적인 기준이다 보니 3천억을 잡아서 올려드릴까요? 5천억을 잡아서 일단 얘는 배제. 배제. 우리 또 유료 종목 그 추세가 연출되고 있는 종목의 기준이니까 그렇게 해놓고 보시고, 그 다음에 하나생명도 뭐 여전히 보실 수 있는데 내일 아침에 이제 거래 기준을 잡아드리고, 또 대웅제약 어제 정리하세요라고 말씀드렸어요. 거래량이 안 터지면 정리하십시오. 근데 뭐 제가 어떤 식의 조언을 잡아드렸더라도 오늘 일단은 갭상승이에요. 정리하고 싶어도 갭상승이야. 갭상승에 양봉이 잠깐 나왔다가 미끄러졌죠. 그러면 전량차익 실현이 맞습니다. 나 정리 안 했는데 꼴이 달아서 내일 기준에 시초가 대비 2-3% 밀리면 전량 정리입니다. 그런 이유가 이제 명신산업 같은 경우에도 똑같아요. 한번 추세가 나오고 거래대금이 실렸다가 어떻게 됩니까? 한번 꿍치고 올라갔다고 해서 이게 추세가 바뀐다고 우리가 착시 현상을 가져가면 안 돼요. 마찬가지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헬스케어도 마찬가지. 거래대금이 어때요? 죽어버렸죠, 완전히. 근데 중간중간에 한번 꿍 하고 움직여준다고 거기에 현혹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셀트리온의 경우 시가총액이 3위까지 올라왔었던 종목인데 거래대금이 중간에 한번 꿍치고 변동성이 나왔다고 해서 아유 냅뒀더니 가더라, 냅뒀더니 돌려더라, 이러면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이게 고점 대비 70% 빠진 거예요, 이게.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가고 40조까지 올랐던 종목이 고점 대비 얼마? 70%지. 시장 멀쩡했는데 사실 엄청난 조정이 나온 게 아닌데 시장이. 지금 보면 다들 뭐라 그래요? 삼성전자 IT 팔아서 많이 올랐으니까 이런 종목 사라, 혹은 뭐 스윙 종목 사라, 매기가 바뀌었다. 뭘 매기가 뻥 좀 치지 마. 말장난하지 마. 갖고 나와 보라 그래 봐요. 무슨 얘기냐면 어제 금요일 기준에 시장이 1.5% 빠지는데 2천 종목이 빠졌어요. 무슨 용가리 통뼈라고 주도주가 빠지는데 매기가 순환성으로 저쪽으로 옮겨가. 그건 횡보장이라고 그랬잖아요. 횡보장. 변동성도 크지도 않았던 횡보장. 무조건적으로 주도주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주도주의 경우에서는 오버슈팅이 나와야만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한다. 그 기준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 기준은.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께 설정해드린 종목 기준, 단알은 이제 투자주의 들어가서 안 되고,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4천억 원대고 그러면 6,700만 주니까 오늘 기준에 7, 8에 56, 5,500만 주 정도만 잡혀도 오늘의 변동성 기준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거래량이 안 나오면 어떻게 돼? 못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냥 뭐 고점 대비 많이 밀렸어요. 싸보여. 이거 큰일 납니다.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5,500만 주의 거래량이 수반되느냐. 그렇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3천억을 넘기니까 3천억을 넘겨야만 시장에서 관심이 집중될 수 있습니다. 자, 결론은 어떻게 돼 있어요? 23일 날 기준에 이 종목군들 일단 4종목을 설정해 드렸고, 내일 기준에 개장 전에 또 기준을 잡아 드릴 텐데, 결론적으로 이거 올려드려요? 올려드려야겠죠. 내일 아침에 올려드릴 땐 이 기준 거래량이 없단 말이에요. 기준 거래량이. 네? 내일 기준에서 주도주가 먼저 움직여야 된다는 거는 무조건적으로. 자, 주도주 한번 갑시다. 주도주 빨리. 주도주. 주도주가 먼저 가고 이쪽의 기준이 움직임이 나와야 된다. 그럼 제가 이 복사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주도주 빨리 얼른. 그리고 그 여러분들께서 유튜브 쪽에 좀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난 진짜 배가 고파서 그래. 아니 세상에 이렇게 악을 쓰고 박스경제TV 미팅하고 나와서 오자마자 여러분들 바이크 켜서 또 방송해드리고 지금 9시 반부터 해가지고 지금 2시간을 이 목이 안 좋은데 어제 3시간 반 4시간을 해드리고 시장 어려운 거 없습니다. 힘내세요. 그렇게 해드렸으면 177분의 몇 퍼센트 70% 이상은 좋아요를 눌러주셔야죠. 어제부터 어제 뭐 손흥민 선수의 축구 경기가 있었다고 치면 어제부터 해서 시장이 한 달 보름 이상 횡보여서 그런가요? 접속 인원이 많이 줄었어. 180명 정도. 예전에는 지금 한 250명, 300명 정도 들어와 계시지 않나요? 조금 많이 줄으셨어요. 그 내부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야 우리가. 저도 하루에 노란톡 신규 채팅방에 들어오시는 인원이 300명에서 500명 이상까지 들어오는데 라이브 방송에 잘 못 들어오시는 거는 우리가 안내를 제대로 못 해드려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찌됐건 좋아요 해주시고 지금 종목군들은 올려드리고 있고 또 전략 부분에 대해서 하이닉스나 이런 종목군들을 지금 또 올려드릴 겁니다. 그 종목군들 들여다보시고 그리고 이런 내용들 일자별 거래대금 거래량 설정 방법 오늘 그 방송 원고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텍스트로 한번 더 올려드릴 테니까 한 번씩 읽어보시고 막연하게 여러분들께 그냥 이러면 이 종목 좋아요 뭐 이 기준이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하이닉스나 이런 부분들의 전체적인 추이 부분도 올려드릴 테니까 그 기준 설정해서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